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까지 알아보는 1039 건강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 박병규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초저출산 시대,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의학적으로 난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난임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난임이나 불임이랑 구분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이랑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기준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관계 하면은 바로 애가 둘씩 생길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가끔씩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나 결혼하고 부부관계 딱 2번 했는데 애가 둘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러고 보면 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면 실수로 한번 술 먹고 실수했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이런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생리하고 그다음 그 생리 나올 때까지 그 한 달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했다고 했을 때 자연 임신율이 사실 20%가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가 하나 있다 치면은 던져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6이 나오면은 그럼 임신이 된다, 이거랑 확률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굴리고 우리가 한 번은 3번 정도 굴렸어요. 네. 근데 3, 3,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가지고 야, 이거 주사 이상하다, 야박이다 하면서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니, 이런 거죠. 그렇죠. 확률이. 예. 그런데 이게 10번, 20번, 30번 굴렸는데 한 번도 6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그걸 뭐라고 했냐? 그때 그걸 이건 주사위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 그거는 이거 가지고 난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난임의 의학적인 정의는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음, 풀임 없는 부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는 35세 이하의 경우라면은 보통 한 30대 정도로 봤을 때는 한 1년에 한 80%에서 85% 정도는 자연 임신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들지 않는 것을 난임이라고 하죠. 근데 네. 다만 우리가 보통 난임이란 용어, 불임이나 이러면 굉장히 어감좀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제 임신을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제가 주사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6을 한 번 굴려서 6을 굴렸는데 그러니까 6이 나와서 임신되는 걸 자연 임신이라고 봤을 때 네. 2번 연속 6을 굴려야지만 임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확률이 어렵다, 이거를 난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주사를 아무리 굴려도 이 사람은 안 된다, 맞아요. 이거를 불임이라 보는 게 사실 관용적으로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맞아. 예전에는 불임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좀 어감이 그렇죠? 예, 네.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난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신 성공률은 이제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즘 결혼 이제 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 이런 걸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은 참 항상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네.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 나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임신이라는 건 결국은 배란을 하고 수정하고 착상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성 원인, 여성 원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임신 안 되는 거 다 여자 잘못이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절에 가서 치성을 드려라, 공물을 드려라, 백일 기도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남성 원인, 여성 원인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조금씩은 변하는 거 있죠. 물론 네. 남성도 나이가 들면 변하지만은 여성의 나이가 들 때 이게 조금 더 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부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사실상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인마다 어떻게 보면 난임 원인도 다를 텐데요.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면 임신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보통 난임을 만들어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그 난임의 사실 절반은 남성 원인이고 네. 절반은 여성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여성 안에서 원인을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나누지만 정말 그냥 절대를 못하는 일단 남성 원인이 전체의 절반이니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 여성 원인으로 했을 때는 제일 많은 게 난소 쪽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난소 쪽 원인이라는 게 결국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됐다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 가끔씩 친구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안 나오는 분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이런 거.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주사위 굴리는 거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은 정육면체를 굴렸을 때 6이 나오면 임신이 되는 건데 1년 동안 시도했을 때 주사위 12번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생리가 2달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내가 1년에 6번밖에 주사를 못 굴리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그만큼 주사위 굴리는 횟수가 줄으니까 그만큼 확률도 줄어드는 거죠. 물론 내가 운 좋아서 한 방에 6을 딱 띄웠다. 그럼 뭐 타짜 찍어야죠, 영화.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게 난소 쪽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팔관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정자가 그 난자로 들어와서 쭉 그 자궁으로 들어와서 네. 쭉 난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이 있는데 그걸 나팔관 혹은 난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걸 가지고 난관 원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또 자궁 내막증이나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네. 질병이 있을 경우에 임신이 되기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요 세 가지가 보통 3대 원인이라고 나머지가 거의 기타 등등이라고 있게 되는데 네. 결국 치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배란을 잡는 거고 두 번째가 인공수정이고 세 번째가 시험관인데 네. 뭐 이렇게 되면 이름만 봐도 뭐 이름에 인공 들어가 있고 뭔가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별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을 잡는다는 거는 뭐 특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유, 오늘 숙제 받아왔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란되는 날에 이날 남편이랑 부부관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배란을 잡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이렇게 해서 임신되는 분들 꽤 있는 게 특히 요즘 시대에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부부관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남편이랑 하려고 그래도 힘이 들어 체력이 안 돼서 안 돼 이러면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야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상 어떻게 하라고 뭐 야 어떻게 장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손도 잡으면 안 되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임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예. 이제 한다는. 근데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날짜 잡아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정을 했을 때 네. 이제 자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자궁 경부 점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개들이 1000마리 정자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한 마리 혹은 10,000마리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점막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자궁에 쏴주는 게 인공수정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난자랑 만난 애들 숫자가 훨씬 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정자 기준에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공수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관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난자와 정자의 만남을 정확히 난관 안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난자를 빼고 정자를 빼서 몸 밖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시험관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몸 밖에서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관하기 또 다른 이름을 체외 수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걸 왜 해주느냐? 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논농사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벼 키울 때 쌀을 그냥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를 이제 점점 놔뒀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모를 만들죠. 모를 만들어서 병충이 안 좋을 정도로 얘를 좀 키웠다가 좀 크면은 그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몸 밖에서 정자랑 난자랑 수정시켜서 애기씨를 만들어서 얘를 좀 며칠 좀 튼튼튼실하게 키운 다음에 네. 그다음 모내기같이 넣어주는 것 그게 체외 수정이고 시험관 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시험관 시술 시도하는 분들 저도 주변에 이렇게 봤는데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좀 뭐 한두 번 만에 잘 되지 않을 경우에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부부들 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뭐 가끔씩 또 시어머니가 뭐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네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 정말 이 임신을 시도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임신을 왜 하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우리가 가족의 어떤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이 있고 애를 키우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위해서지 맞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게 얘기해서 내가 도저히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맞아요. 거죠. 부담을 주는. 네. 네. 아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를 가지려는 거지 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냥 우리 스트레스를 갖지 말고 뭐 챙겨뭘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거 그것만큼 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잠 잘 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년 묵은 산삼을 갖다 먹는다. 근데 그렇다 해도 뭐 시어머니가 니 이거 안 먹으면 니 큰일 난대 이렇게 하면서 내 먹는데 확인 안 돼 이래 봐봐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독성 물질이 몸에 나오고 그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100년 묵은 삼상이 플러스가 한 10이라 해봤자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 그 100인 거예요. 그럼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괜히 니 어떤 너 하면서 묻지 말고 네.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내비두세요. 맞아요. 그게 예. 최고의 도와주는 너무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거 주변에서 예. 네.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난임 지원 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네. 시술비 지원 사업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제언하고 싶은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사실 그런 부분은 네. 뭐 높으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는 네, 얘기 네, 네.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보실 뭐 때. 그렇게 할 얘기는 있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은 보통 이제 이 난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 난임에 대한 보험이 됐기 때문에 네. 옛날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줄었어요. 예. 지금은 70%까지 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근데 그 30에 대해서도 네.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납부료의 금액에 따라서 네.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인공수정은 50만 원, 시험관에게는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네. 이게 건강보험 납부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위 30%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 이하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은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벌이를 합산, 하면은 이게 합산으로 되다 네. 보니까 이 30%가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하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시는 분은 또 그런 걸 알아두시고 네, 네. 이제 좀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가까운 미래 출산을 계획하는 우리 부부들 또 난임 부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 했던 얘기는 결국 다 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신을 하려는 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지 우리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잔소리를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임신을 하려는 하는 거다. 그것만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사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임신을 하다가 안 되면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문장하면 될 건데 정말 주사위를 굴리는데 죽여라 6이 안 나오는 그런 타입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주사위가 사실 부서져 가지고 굴러가지가 않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원인이 거죠. 있는 건지.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굴려서 언젠가 6이 나올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계속 굴리세요. 그러면 되죠. 급할 거 없어요.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걸 확인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서 한번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난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대구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 박병규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